네, 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우리 개성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기출 분석과 함께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에 앞서서 일단 저의 소개 간략하게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성문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북 검토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실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뭐 각자의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약간 고민거리들은 또 다를 거고, 그 고민거리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강의를 연구를 하고 뭐 교재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 터칭매스 연구소라는 연구소 수학 선생님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자료를 보시면 다 분석한 내용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개성고의 약간 기출의 특징 같은 것들,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 유형, 객관식, 주관식, 또 난이도는 어떻는지, 뭐 범위는 어떤지, 뭐 시행 날짜는 어떤지, 뭐 이런 조사들을 해서 제가 작성한 자료고요. 다음 시트도 이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트를 보시면 최근 이제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이제 1학기 중간으로 좀 한정을 지었고요. 이제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이제 기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일단 뭐 시험 범위 자체는 뭐 모든 학교들이 이제 다항식의 연산 첫 부분부터 보통은 2차 함수, 많이 나가면 2차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도 이제 시험 범위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로 개성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범위를 유지했고, 이 근방에서는 문항수가 좀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개성고가 20문항, 뭐 19문항 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이제 주관식 문항수가 6문항씩 매번 나오다가 작년에 3문항으로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주관식에 대해서 계속 뭔가 서술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점 자체가 좀 무시할 수 없는 배점이기 때문에 주관식도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개성고가 계속 상 난이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급 컷은 생각보다는 좀 높죠. 네, 90대 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등급 자체는요, 9등급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뭐 1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80대 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80대 초 아니면 70대 후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또 그 연도의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매번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왜 이럴까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시트가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어떤 그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A, B, C, D, E 해서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보시면 평균 자체가 조금 그냥 이 근방에서는 사실 60점대가 비슷비슷해요. 평균이 보통 60점대 요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 A, B, C 요 비율이 조금 작년에 되게 높습니다. 여기.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몰려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컵도 좀 높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계속 1등급이 뭐 기말고사도 그렇고요. 기말고사 때는 사실 중간고사 때보다는 약간 조금 낮춰지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대 후반
이렇고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1등급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등급도 80점대 초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이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시험을 잘 보구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것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고, 다음 시트는 지금 이제 학교에 대한 기출의 어떤 경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성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에 어떤 문제들이 담겨져 있냐면, 교과서와 관련된 그 출판사의 문제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 자료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문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화 문제도 좀 들어 있습니다. 요 프린트에. 그 학교 프린트에 있는 심화 문제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 문제들을 좀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많이 연계해서 내시는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8문제 정도? 아까 문항수가 20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8문제면 꽤 큰 비율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대한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학교 프린트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기본 문항 자체는 풀이가 어렵진 않지만 심화 문제 자체는 되게 학생들이 좀 까다롭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또 변형해서 내시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약간 변형되더라도 뭐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형 자체가 살짝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풀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프린트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때 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이제 학교 프린트가 있을 경우에는 요 학교 프린트랑 비슷한 변형된 유사 문제를 나눠줘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유사 문제로 진짜 내가 이걸 잘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도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프린트 말고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근방에서는 시험 난이도가 좀 상 난이도에 속하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학생들이 물론 그 문제를 풀이해보고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내시진 않아요.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덜어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씩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키우는 게 사실 중요해요, 학생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배우는 개념과의 문제풀이의 간극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문제풀이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풀이를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뭔가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수학 공부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그래서 모의고사 킬러 문항 같은 거, 또 서술형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풀이를 하고 서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개성고 이제 기출에 대한 경향을 봤을 때 또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을 유지하지만 학생들이 1등급이 꽤 많다는 거. 1등급,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 그래서 1등급 컷이 높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요. 일단은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내시고 또 학교 프린트에 있는 심화 문제들 또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일단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치를 일단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프린트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학교 콘텐츠에 있는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고 학생들이 일단은 그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만 꼭 있진 않잖아요. 아까 난이도를 보시면 잠깐 작년 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 물론 20문제 중에서 10문제, 50%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상문제고요. 요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프린트에 있는 심화 문제라든지 모의고사에 있는 기출 변형 문제라든지 킬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고요. 나머지 중화 문제는 사실 시중교재 유형서 문제 있는 다 그런 핵심 유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단 요런 문제들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해서 이것들을 연습을 여기서 일단 기본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런 대비들을 일단 처음에 할 거고요. 내신 대비 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교재에 있는 자료인데요. 유형별로 이제 학생들 핵심 유형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 제가 풀어주고 학생들이 그 똑같은 유사 문제를 한번 풀고요. 이 문제들로 이루어진 어떤 테스트, 복습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워크북을 나눠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 부분에서 학생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가 여기 워크북 중에서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는데 하를 드릴 거고요. 네, 좀 잘 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은 잘 봤는데 그 다음 파트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좀 잘 못 봤다 하면 다항식의 연산은 상을 나눠주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하를 나눠주고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좀 단원별로 매번 1일 워크북을 학생 개인 수준에 맞춰서 좀 나눠드려서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게끔 일단 준비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하 문제 난이도의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문제, 상문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사실 서술형 문제들을 다루면 일단 풀어야 되고요. 빨리 풀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핵심적인 풀이만 정리를 해서 서술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술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랑 같이 서술형 어떻게 서술하는지 연습도 하고 또 심화 문제나 모의고사 제가 그 자체 교재에 모의고사 근래에 있는 모의고사 단원별로 또 좀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서 선별해서 자체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런 문제 해결 전개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제가 학교별로 개성고 맞춰서 이제 단원별로 유형 정리해서 기출 분석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매주 나눠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계속 매주 개성고의 기출들을 계속 풀어냄으로써 좀 대비를 같이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볼 거고요. 진짜 실제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시험장에 익숙해지도록 미리 학원에서 뭐 시간도 정확하게 재고, 네, 답안지, 오답
그 OMR 카드도 나눠드리고 해서 실제로 이제 내신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학생들 좀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그런 작업까지를 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신 대비에 대한, 지금까지는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 대비 때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 개별 맞춤 질의응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주말에 클리닉을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SAB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반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그 반별로 수업 후에 클리닉, 주말에 클리닉 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열어놔서 그 시간에 이제 뭐 숙제 안 된 친구들은 그때 숙제하도록,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서 대면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클리닉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비대면으로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항상 카카오톡으로 항시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수업 녹화본을 제공을 해서 뭐 결석할 시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숙제 자료 나눠주고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업 후에는 매회 이제 제가 뭐 개인별 학습 관리방을 열어서요,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어떤 것을 배웠고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어때서 이 친구는 뭐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네, 이렇게 지금 내신 대비 때는 학생들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맡은 학생들 작년에 실제로 뭐 5등급 친구가 3등급, 2등급까지도 사실 올랐고요. 뭐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는 있지만 학생 역량별로 차근차근 어떤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예들을 지금 여기에 시트에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개성고 시험에 있어서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정리를 하자면 학교 프린트,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심화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물론 이 학교 컨텐츠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개성고 학생들은 수학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은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